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대 뉴스 진행을 맡은 윤혜림입니다. 코로나19로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전국 대학가도 졸업식과 입학식 같은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대도 2020년 1학기 개강일을 3월 2일에서 16일로 변경했는데요. 하지만 강의실에서의 대면 강의는 3월 30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는 새학기 특유의 활기찬 대학가의 모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롭게 바뀐 2020년 3월 첫 번째 경상대 뉴스. 먼저 한 주간 경상대학교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라 경상대학교도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경상대학교는 코로나19 상황 관리 보고 체계 단일화와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의심 환자 발생 시 대응과 조치 사항을 사전에 마련 중입니다. 경상대학교가 방학 기간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유학생을 공항에서부터 학교로 인솔했습니다. 현재 중국인 유학생들은 별도 지정된 장소에 격리되어 있으며 전담 직원들이 유학생들의 건강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이 자체활동 수익금으로 손소독제를 제작해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나눠줘 화제입니다. 이번 손소독제 제작에는 약학대학 학생회가 해마다 자선벼룩시장 행사에서 얻은 수익금이 사용됐습니다. 경상대학교의 주요 뉴스 잘 보셨습니까?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상대학교의 노력이 돋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대학교 주요 이슈에 대한 해설 보도입니다. 최근 경상대학교에서 제11대 총장 선거가 진행됐는데요.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권순기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총장 선거는 8년 만에 부활된 직선제로 진행되었는데 투표 반영 비율과 관련해 구성원 간 갈등이 일기도 했습니다. 선거 결과에 대해 신문방송사 오수민 학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경상대 총장 선거에 기호 1번 기계항공정보융합공학부 권진회 교수, 기호 2번 나노 신소재공학부 권순기 교수가 출마해 양자 대결을 펼쳤습니다.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실시된 온라인 투표 결과 기호 2번 권순기 교수가 50.85%의 득표율로 1순위 총장 임용 후보자로 선출됐습니다. 권순기 교수는 지역에 인재가 머물게 하고 그 인재를 보고 기업이 찾아오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거점 국립대의 획기적인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존심에 또 상처도 많이 받았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학생들을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또 성심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면 우리 학생들하고도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자리를 가능하면 좀 많이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상대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는 1순위 후보자인 권순기 교수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검증을 실시한 후 교육부 장관에게 총장 임용 후보자를 추천하게 됩니다. 이후 교육부 장관이 적격심사를 벌여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우리 대학은 1순위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있더라도 2순위 후보자를 거치지 않고 후보를 재선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총장 선거는 학생의 경우 기존 학생 간부에서 학부생, 일반 대학원생, 전문 대학원생, 특수 대학원생 전체로 선거권자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조교도 5년 이상 근무자라는 제한을 풀었고 직원도 무기계약직까지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확정된 투표 반영 비율은 교원 100%, 직원 및 조교 18.628%, 학생 4.116%입니다. 경상대 총장 임용추천위원회장은 이번 결정은 상위법인 교육공무원법에 따랐다고 했지만 비교원들은 4차례 협상 동안 0.5%씩 총 2%를 상향하기 위해 협의에 참여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이해관계가 상충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재학생 전체에게 1인 1표를 부여했지만 투표권 반영 비율을 두고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국공립대에서 총장을 직선제로 뽑아도 학생의 전국 평균 투표 반영 비율은 3에서 4%입니다. 이 이슈에 대한 국공립대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GNU 뉴스 오수민입니다.
통합 절차가 진행 중인 경상대학교와 경남과기대가 새로운 교명 제정을 위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 재학생 93%가 통합 교명 제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재학생들의 의견을 신문방송사 김유진 학생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1차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1차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2차 선호도 조사는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선호도 조사에 제시된 교명은 경남통합국립대학교, 경세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진대학교, 경남혁신대학교 5개입니다. 선호도 참여자는 제시된 교명 후보안에 대해 2개를 선택하게 되며 적합한 후보안이 없다면 해당 없음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호도 조사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통합 관련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설명회와 토론을 하지 않는다. 교육부에 민원을 넣은 이유는 교내 구성원들이 어떤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명을 정할지 당시 밝혀지지 않았고 의견 수렴만 하고 있습니다. 통합실무회의에서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저희가 설문조사한 내용이거든요. 학생들이 이런 의견인데 양 대학의 체면 때문에 각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경상대학교나 기타 다른 이름을 한번 모색해보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GNU 뉴스도 이 이슈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설문 참여자 300명 가운데 278명이 새로운 교명 제정을 반대했고 22명이 찬성했습니다. 통합대학 교명 제정 반대 의견으로 80%의 학생들이 현재 교명 유지, 18%의 학생들은 후보 중 적합한 게 없어서라고 밝혔습니다. 2%의 학생들은 기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통합대학 교명 후보안에 대한 우선순위는 두 대학의 자체 심의 절차와 대학 통합 실무단의 조정을 거쳐 대학 공동추진위원회가 최종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대학 통합 공동실무단에서 운영위원회가 이뤄지면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양 대학이 논의를 할 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통합대학 교명 후보안 선호도 조사에 경상대 재학생 93%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11일 동안 진행된 이번 조사로 완전히 새로운 5개 교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선정 절차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GNU 뉴스 김유진입니다. 최근 경상대학교에서 진행된 여러 이슈들은 그 어느 때보다 대학과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 많았었는데요. 학생 기자들의 보도로 내용에 대한 이해에 도움받으셨길 바랍니다. 쇠퇴한 구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업으로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마을과 공간이 새로운 관광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주도 남성마을과 빛의 벙커에 신문방송사 학생 기자들이 다녀왔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가지고 있던 그곳만의 장점을 더 살리는 프로젝트입니다. 도시 정비 사업이 정부의 주도하에 재건축과 재개발로 도시를 탈바꿈시키는 것이라면 도시 재생 사업은 기존의 모습을 유지하고 주민의 참여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도심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진주시 성북지구에서는 나눔과 머문 도심을 치유하다라는 이름으로 도시 재생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는데요. 진주시와 함께 도시 재생 사업에 선정된 제주도의 모습을 현장감 있게 담기 위해 신문방송사에서 제주도로 떠나보았습니다. 제주의 도시재생 사업은 2016년 제주 원도심 모란지구를 시작으로 지난 2018년에는 신산머루와 월평마을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2019년 도시재생 사업에 제주도의 남성마을과 모슬포 두 곳이 선정되었습니다. 지금 향하는 곳이 바로 2019년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남성마을입니다. 옛 정치가 물씬 풍기는 이곳 남성마을. 남쪽에 새롭게 뜨는 별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해요. 마을 곳곳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남성 벽화마을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고즈넉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지만 곳곳에 이렇게 낙후된 곳이 있어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되었는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조성, 도로정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건립, 주택 리모델링 등
다양한 지원으로 마을 주민도 방문객도 즐거워지는 마을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마을이 아닌 공간을 재생해 전시장으로 만든 빛의 벙커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빛의 벙커는 제주 서귀포 성산에 위치한 옛 국가기관 통신시설로 오랜 시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벙커였는데요. 혁신적 전시 기법인 프랑스 몰입형 미디어 아트를 도입해 빛과 음악을 통해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쉽게 이해하며 색다른 방법으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많은 사람이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으며 공간적 특성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재생 사업으로 마을을 가꾸는 남성마을과 국가기관 통신시설이었던 공간을 전시관으로 활용한 빛의 벙커에 다녀왔는데요. 오래된 옛마을과 공간을 현대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도시재생 사업.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가져올 변화가 어떨지 기대됩니다. 봄이 왔지만 봄 같지가 않다는 말이 딱 맞는 때지만 봄볕 아래 초록새수는 언제나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 힘들지만 계절의 변화도 느끼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